그 N사의 신발을 주문했는데 N사와 A사의 신발이 각각 한 짝씩 오는 일이 있었어요. 밑창은 둘 다 N사예요. 제작진 중에도 이런 피해 입은 분들 계실 겁니다. 피해 경험자들. 거의 다 피해를 봤네요. 한정판으로 나온 S브랜드 핸드백이 있었대요. 그 백이 근데 품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고 상품을 찾고 있었는데 중고로 이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명품 구별에는 아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직거래를 했고 정말 감쪽 같아서 의심하지 않고 구매를 한 거죠. 지퍼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러 갔는데 맡길 당시에 직원도 그냥 물건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원래 명품들이 자기네 물건 아니면 바로 안 받잖아요. 전화가 와서는 아 이거 진품이 아니다. 가품이다. 이분이 이거를 무려 얼마 주고 사줬냐? 270만 원을 주고 사신 거예요. 거래를 했던 계정을 찾아보니까 그 계정은 사라졌고 통화했던 연락처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가짜를 판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고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질문을 주셨어요. 사기죠. 이제 가품임에도 진품인 것처럼 기망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금 돈을 갈취했잖아요.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죠. 이거는 원래 상표권을 갖고 있는 쪽에 상표권 침해한 것이죠. 이제 상표법 위반에 따른 책임 당연히 지게 되고요. 국내에 널리 있는 타인의 사고를 이제 오인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경작관지법 처벌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죄도 되고 상표법 위반도 되고 이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뭐 거래하는 과정에서 CCTV 같은 거 있었다면 좀 시간이 지났다면은 좀 확인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CCTV 같은 걸로 이제 특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현금 거래한 거 아니면 금융 거래 기록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이거 진품인 줄 알고 산 거야. 이렇게 잡히고 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도 몰랐다고 해서 대부분 몰랐다고 해도 우리에겐 뭐가 있나?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죠. 이 정도면은 사실 알만했다. 내지는 이제 이거는 좀 거짓말이다. 이런 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구매 이력이라던가 최초로 그 물품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 보다 보면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들 교육용으로 집에서 사용할 노트북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모 마켓에다가 알림 설정을 해놨는데 되게 싸게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직거래 할 거니까 뭐 출장 중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 번호를 주시더라고요. 출장 중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직거래가 자기는 좀 어렵고 안전거래 이런 걸로 좀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상결제를 이렇게 결제하고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송금이 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이제 수수료 결제를 안 해가지고 오류가 났다고 하면서 다시 돈을 보내주면 기존의 금액을 자동 환급 조치를 하겠다. 다시 제가 내역을 캡처해서 송금을 했죠. 또 송금 오류라고 막 그러면서 그때서야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구매 내역 이런 것들을 좀 그 사람 거 확인을 해봤더니 구매 내역이 없더라고요. 왜 구매 내역이 안 뜨냐 분명히 구매를 했는데 그 이후로 좀 잠수를 타더라고요.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통한 그런 송금 사기를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바로 경찰 신고는 하신 건가요? 112에 신고도 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도 신청을 하긴 했거든요. 경찰 측에서는 개인 간의 이런 물품 거래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급정지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경우에는 이는 이제 부정 계좌 지급 정지라고 해서 사실 전화 한 통만으로 계좌 지급 정지가 좀 쉽게 이루어지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딱 사연자님의 사연에는 딱 들어맞는 이런 사연인데 이 경우에는 지급 정지가 바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방법은 있어요. 이제 단순 계좌 지급 정지라고 해서 그걸 받으시려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사건 사고 확인 사실서를 좀 뜯어달라고 하시고 경찰 분께서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써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은행을 가져가면은 단순 계좌 지급정지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법에는 이제 사실 보이스피싱 말고는 이렇게 바로 지급정지가 되는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도 이런 거 지급정지 되는 거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현행법상 이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주에 이런 유형의 중고 물품 거래가 빠져 있어서 이런 거를 지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법률 개정 검토해야 되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 입법된 법률은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상황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피할 것 같아요. 일단 중고거래 사이트 관계자들은 4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4가지 중요하네요. 직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택배 거래만 된다. 이렇게 나오면 출장. 네, 뭐 지금 이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톡입니다. 왜요?
전화번호가 예. 없이도 카톡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전화번호가 실제 있는 카톡 아이디인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안전결제를 하자 우리. 오. 그래서 URL을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99.9%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TTPS가 아닌 HTTP로 시작하는 주소는 다 가짜다. 네. 네이버 아이디를 요구한다 당신의 이런 경우에는 거래를 바로 그때 중단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카페에서 안전결제를 할 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정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를 요구한다면 바로 중단하는 게 좋다.